스티브 말해야 돼, 오키. 하이. 하셨어. 어. 아, 한 시간밖에 안 주는구나, 슬롯을. 아, 다시 라이브로. 라이브 방송이 음. 종료됐다. 잠깐만. 어, 아니야,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뭐지? 채팅하는 거. 전하늘님도 주인공으로 라방을 해주시나요? 언젠가. 제가 게스트 섭외 능력이 떨어지면 언젠가 합니다. 토크 유익하대. 시. 어, 맛집이, 맛집이네. 인터뷰 맛집.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에 했던 내역을 봤는데, 영어가 안 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엔지니어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팀에 들어갔는데, 나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 생각보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니까는 다른 개발 랭귀지 있잖아. 개발 언어라는 또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막 대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딱히 문장이 막 길지 않아도 그냥 코드를 보여주고 이 코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캐치업해서 이렇게 일이 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는 팀에 이미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면 거기에 팀 안에 오지도 없었고, 브리튼도 없었고, 아메리칸 캐네디안 없었어. 그러니까는 영어가 싱가포리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였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 팀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들 영어가 그냥 다 들쭉날쭉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다이버시티가 좀 있는 팀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 좀 운이 좋았지, 그것도. 이게 한 가지 이제 약간 포인트아웃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음, 나도 그랬지만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영어인 거잖아. 그치, 영어를 그치. 못해도 괜찮나요?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가 괜찮나요? 했을 때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예전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였던 것 같아. 막 1%? 어, 그러니까 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이제 영어가 좀 더 중요했었을 때겠지. 근데 지금은 음,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화나 이런 그런 세계가 커넥티드 되는 게 정말 different, another level로 지금 커넥티드 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영어는 정말 이제 뭐 정말 필수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1%만이 외국에서 일했던 게 지금은 한 막 10% 가까이 같이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니까 영어에 대한 음. 기대치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훨씬 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아. 토너런스나 내가 이 영어 이 정도만 해도 얘랑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음, 중요성은 확실히 외국에서 일하면서 훨씬 음. 준 것 같아. 예전보다도. 나는 그게 여기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이득인 게 있어. 그게 캐나다나 미국이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네이티브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는 해주지만은 답답해하는 게 많을 텐데 여기는 그냥 다 영어도 못해. 이 나라는. 그냥 로컬 사람들도 영어가 그 엄청나게 영어를 쓴다라고 느꼈을 때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영어를 잘하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끊기는데 이거 영어를 뭐야? 뭐라고? 방금 잠깐 끊겼어. 너도 잠깐만, 끊겼나? 스티브 너무 끊기는데? 잠깐만. 그러게? 이제 괜찮나? 너 눈 깜빡이는 거 끊긴다. 엄청 끊기는데? 잠깐만, 캄다운 해보자. 음, 왜 음. 이렇게 끊기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어.
너무 많이 들어온 건가? 아, 대체하는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어떻게 말했었어? 음, 소리. 아,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약간 영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플루언트한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 영어에 대한 톨러런스가 좀 더 넓은 것 같아, 다른 나라보다. 특히 뭐 음, 영어가 베이스가 되는 캐나다나 아니면은 뭐 US 같은 경우였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바가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확실히 싱가포르는 그런 톨러런스가 좀 더 커서 사람들이 그냥 영어 못해도 의사소통이 되면은 오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음,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약간의 좀 더 베네핏 같은 거라고 봐. 맞아. 맞아. 여기는, 뭐, 그 심슨이 액센트로 차별하는 나라도 있다던데. 걔들은 이제 별 이제 경쟁력이 없을 거야. 왜냐면, 어,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띵킹도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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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말만 잘하는 애들은 되게 말막 하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so w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맞잖아. 어, 근데 정말 띵킹이 제대로 있으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덜 딜리버가 되더라도 자기 메시지만 되게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이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나라가 또 이 나라인 것 같긴 해. 싱가포르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그러면, so move on. 이제 그랩에 들어갔어. 근데 영어 때문에 음, 힘들잖아. 요새 영어 공부하잖아. 힘들었지. 나는 싱가폴 그 입국장 들어가는 때부터서 이 나라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어. 왜냐면은 나는 계속 UX 악센트로 공부를 했잖아. 근데 싱가폴 딱 입국장 왔는데 싱글리시를 처음 들었어, 난 그날. 근데 이게 같은 영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처음에 걔가 나한테 중국어를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와, 정말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에 그 입국장에서부터 큰일 났다. 나 이 나라에 어떻게 나 일하면서 프로베이션 기간 내내 영어 못해서 잘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음, 알지, 알지. 음,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때보단 나아졌지. 그때보단 나아졌어. 그냥 나아지기만 했어. 조금 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겁먹을 게 없는 게, 뭐, 액센트가 익숙하지 않다 뿐이지, 사실 익숙해지면 싱가포르 액센트만큼, 뒤에 들어오는 거 없어. 맞아. 언더스탠드 하기 클리어한 게 음, 없잖아. 맞아, 맞아. 딱 지금은 음. 싱가포르 악센트하고 인디언 악센트가 제일 편해. 인디안 액센트. 팀원들이 인디언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음, 그래, 영어는 결국에는 영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겠다는 데 목적을 두면 내가 얘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고자 맞아, 하는 맞아. 말을 잘 딜리버 하겠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어프로치인 것 같아. 음, 음, 맞아, 이런 맞아. 의미에서, 씨발, 무슨, 어, 뭐, 외국 미드 드라마 보면서 영어를 키운다. 개소리야, 개소리. 미드 보면서 영어 아, 잘해봐야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거 맞지? 가서 미국 아닌 나라를 가면은 그 사람 그때서부터 멘붕 와. 자신이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공부했거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나도 생전 처음 그래야? 들어본, 당신이 어, 그랬어? 생전 처음 들어본 적도 없는 악센트인데 이게 영어인지 분간도 안 가는 거야. 와, 나 진짜. 호텔 체크인하는데도 한참 걸렸다, 정말. 근데 곧 금방 익숙해지잖아. 금방 익숙해져. 맞아, 싱글리시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익숙해져. 한 6개월 지나니까는 그냥 뭐, 오케이. 금방 그러면 익숙해지더라고. 자, 이제 그랩으로 왔어. 그랩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그랩 일한 지 이제 2년 반 좀 넘어갔지. 2년 한 10개월 정도? 거의 10개월 돼가는 것 같다. 2년 10개월. 그랩이 원래 1년 버티기가 되게 어렵다는 데인데, 일이 너무 아, 첫 해에 많고, 고비가 프로세스가 왔어. 첫 해에 없고. 고비가 왔어. 1년 차 때 고비가 와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 이게, 이게 베이스가 말레이시아 베이스 회사고 사업주가 이제 화교잖아. 그런데 이제 로컬 컴퍼니인데 사업주가 화교면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라는 속설을 듣기는 했어. 근데 그랩이 당시에 웨스턴들이 많은 회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웨스턴에 비율이 많은 회사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와도 차이니즈들이나 이제 메인랜드에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넘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고 또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비엔나미즈도 되게 많았어. 근데 비엔나미즈도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 거의 근면성실로 따지면은 제대로 근면성실 따지면은 한국인 맞먹는 나라가 비엔나미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니까는 이게 회사에서 엄청 불만이 많았어. 근데 나는 그 팀 한가운데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그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탈자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우버 인수합병할 때쯤에 회사 컬처를 바꾸는 거를 되게 작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좀 이게 약간 웨스턴 문화에 많이 가까워졌지. 누가 베트남 멋지대. 이 하드워킹 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보바몬.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웨스턴에 어, 많이 가까워졌고, 지금 그랩은 음. 뭐, 매출은 비밀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그랩이. 나도 잘 모르는데 작년 기사로는 2조 원 정도가 매출이라고 들었어. 오, 2조 음. 원 매출에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 음. 지금 얼마 전에 카운팅했을 때 11,000명? 11,000이나 돼? 진짜 개 그러니까 많이 뽑았다. 싱가포르 안에만은 아니에요. 싱가포르 안에는 한 몇 명 안 될 거야. 3천 명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 이제 다른 나라들 있잖아. 뭐 오퍼레이터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베이징 오피스, 시애틀 오피스, 루메니아 오피스, 이제 여기까지 다 합치면은 11,000명 되더라고. 음, 아니, 어떤 분이 어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폴리티컬 하다던데, 진짠가요? 다니는 친구가 맨날 욕만 하던데라고 해. 어퍼 베트남 매니지먼트가 뭐야? 하노이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어퍼 매니지먼트는,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한테 아양을 잘 떤다는 거지, 예컨대. 그러니까 위에만 잘 관리하면 내 밑에 매니지들이 내한테 어, 불만을 해도 위에서 다 막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위에를 잘 관리하고 아래를 잘 관리하는 게 아, 중간 매니저의 역할이잖아. 근데 이것만 잘하면 어, 된다는 게, 라고, 진짠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데, 어때요? 그게 팀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인디언들이나 그 약간 화교 쪽 사람들은 이 매니징을 딱 자기 위로밖에 안 올리거든. 근데 웨스턴에서 온 애들은 말이 안 되면은 이게 말이 이렇게 건너가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냥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바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팀의 그 개개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음, 그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류의 약간 그 내부 사내 정치는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때문에 단지 그랩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랩이 특별히 더 강하다라고 난 생각 안 해. 그냥 그랩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가도 없을 것 같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거 피해서 다른 회사에 아니, 이직한다는 건 제일 멍청한 행위야. 사실은 5명 넘어가면은 생길 수밖에 없어, 정치가. 그치, 그치. 내가 싱가포르에서 되게 작은 스타트업 갔는데도 난 여기서도 정치를 느끼긴 느꼈거든? 있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정치는 피할 수 엔지니어들은 없어. 조금 덜해. 엔지니어들은 왜냐면 프로덕트가 바로 보이고 그 본인이 한 행위가 바로 결과물로 나오니까 나는데 이게 약간 비즈니스 파트들은 그런 게 어느 회사 가나 다 있더라고. 음, 맞아.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음, 오늘 약간 오늘의 스티브에게서 가장, 아니다. 내가 정리하기 전에 스티브가 우리 오늘 주제가 학벌 컴플렉스였잖아. 그치, 그치. 잊고 있었어. 주제 리마인드, 그치? 주제 리마인드를 해주자면, 되게 어, 좋지 않은 학벌과, 그리고 심지어 첫 커리어도 되게 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커리어를 음,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어떻게 지금 되게 싱가포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있고,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스티브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거는 뭐였나? 열등감이었어. 아이러니하게 열등감이었어. 왜냐면은 어, 내가 저 잘 나가는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그냥 내 커리어가 이랬었다라는 생각과 저 사람은 저 커리어가 저래서였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베이스라인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치로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는 걸 느꼈어. 같이 그 스터디를 하거나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는 근데 왜 쟤는 저만큼 좋은 대우도 받고 저렇게 좋은 커리어를 쌓지? 였는데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은 거야.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커리어 패스로 시작을 했고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여태까지 온 거고 나는 그냥 대충 살았으니까는 그냥 이렇게까지 여기로 그냥 흘러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내 자신한테 너무 그 열등감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과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 그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첫 회사를 3년 10개월, 11개월 다녔는데 그 중에서 2년 11개월을 정말 매일마다 5시간 이상 공부했어. 그리고 어, 정말 매일마다 했어. 따로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 전부터 잡지 않으면은 따로 만나지 않았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거의 하루에 5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었고, 스타트업으로 옮기고 나서는 훨씬 더 그게 심했지. 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실제로 프로덕트에 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일이 정말 재밌었어. 왜냐면 내가 공부했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녹여낼 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더 열심히 했지. 그때는 업무도 많이 했었고, 업무 외에 공부하는 시간도 많았었고, 그 외에 또 나는 발표도 하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는 맨날 새벽 한두 시에 자는 게 일상이었었어. 그리고 뭐, 9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챙겨서 이제 회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이었거든. 근데 결국 시작점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난 이래야 되지라는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서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컸었어. 그게 여태까지 온 거야. 음, 되게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냐고, 누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공감도 되게 많고, 준용님은 점프를 해야겠다는 자각을 하고 점프에 필요한 것을 꾸준히 하셔서 점프를 이룩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그냥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 한 가지 여기서 되게 꼭 꼭 이렇게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음, 있는데, 저 사람과 나의 대우가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 음, 근데, 나는 한국에서 약간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나나 쟤나 별 차이가 없다. 역량의 차이가 없다는 오케이 수 있는데, 나나 쟤랑 대우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 음, 그러면은, 우리가 SI에 다녔을 때의 대우와 음, 지금 현재의 대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말을 해주자. 왜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직장인과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 총수 막 이러면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알겠잖아. 아, 근데 사실 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거든? 근데 그게 음, 한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사실 되게 크지 않은 편이잖아. 근데 외국에 나오면 그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갭이 있잖아. 그 갭이 얼마나 음, 큰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SI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은 회사에서 따오는 외부 사업들 있잖아. 그게, 어, 그게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월급을 줘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서비스가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 매출만큼을 다시 엔지니어에게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음, 기본적으로 SI 회사들은 시작은 클 수도 있어. 시작은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커리어가 쌓일수록 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재투자가 들어가니까는 그에 따른 개인의 역량의 성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비슷한데 한 5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에선 연봉으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그러고 내가 최근에 오퍼 받은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 회사들 중에서는 어 거기는 1억 3천 정도 오퍼를 받았어. 그 회사에서는. 오, 음, 잠깐 SI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게 SI 회사들은 그 금액을 절대로 못 줘. 내가 예상컨대 삼성 SDS가 대표적인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간 SI 회사거든? 근데 내년차에 삼성 SDS에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장담하건대 순수 연봉으로는 7천 가까스로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의 2배 정도를 쿠팡에서, 회사를 얘기해버렸네. 씨발, 어떡해. 아, 그래. 아니, 네. 정보의 민주화다. 그래. 그 회사에서, 그렇게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제 1억 3천을 준 거고, 이제 SI 회사에서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는 이게 회사에서, 물론 그만큼 요구하는 그 수준도 되게 높아. 되게 높은데, 이게 서비스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면은 개인의 이제 회사에서 재투자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왜냐면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재투자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량의 성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SI 사업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만들던 거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판에 찍듯이 그냥 만들어서 납품하면은 그걸로 끝. 유지보수는 문제 없기만 하면 끝.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요구하지 않아. 그냥 이 제품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면 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거든. 네가 알아서 해와 회사에서 재투자를 해서 키워줄게는 엄연히 다른 거야. 여기서 또 하나 또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삼성 SDS를 SI 회사로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에는 엄청난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 그리고 삼성에서 소프트웨어에 약간 좀 파워 파워 부서라는, 파워 자회사라는 그 삼성 SDS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 돈을 더 적게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네임이 주는 밸류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또 다른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천차만별이 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도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약간 연봉 체계 그런 거를 흙탕물을 일으키긴 했어. 왜냐면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기업들의 네임 밸류에 따른 그걸 한 줄로 쭉 쓸 수 있잖아. 월급이 맞아. 당연히 이름이 더 큰 이름이면 월급은 당연히 더 받을 것이고 뭐 듣보잡이면 월급을 덜 줄 것이다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뀐 것 같아. 아까 심심님이 여기서 마케터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브랜드 네임 이퀄 월급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월급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약간 박스에서 쳐져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그게 정말 2~3배까지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다른 시대인 것 같긴 해. 맞아. 이 본인의 커리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야. 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생각해도 억하면은 되게 약간 억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억은 사실 이제 거의 흔한 단위가 됐잖아. 싱가포르에서는 적어도. 싱가포르에서는 그치. 싱가포르에서는 내가 받는 연봉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균에 가까운 연봉이라고 생각하거든. 외국인들, 엑스패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이태원 클래스를 내가 요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막 20억을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지분의 1%를 갖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한국 최고의 요식업계 뭐 리스팅된 회사의 지분 1%, 20억 막 이러는데 사실 20억이 우리는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억이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치. 지분 1%는 나발이고 싱가포르에서 콘도 하나 사나 막 약간 이런. 나도 그 장면을 봤거든.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여자친구도 엔지니어야. 근데 내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옆에서 보면서 무슨 20억 가지고 지분 1%가 돼 0.01%나 될까? 그러니까 20억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만큼 준영이 이태원 클래스 봐. 이게 약간 좀
이천 클래스가 다른 부분이 유치한 거는 다 둘째치고 이제 이런 경제 경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낮은 건 있어. 근데 다만 리드 투자자 나오는 데서 난 약간 감동했다. 리드 투자자를 안 해? 약간 이러면서. 근데 네. 어쨌든 월급이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임원이 돼야만 억대 단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 경력 3년 차부터도 억대에 진입할 수 있는 되게 엄청나게 계층화가 다르게 된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물론 나도 되게 사업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긴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과 사업가 사이에 고연봉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고임금자는, 음, 이제 더 이상 억대 단위가 아니고, 이게 임원의 3억, 5억, 막 이런 게 퍼머넌트 인플로이인데, 이런 3억, 5억을 받을 수 있는 인플로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 음, 음. 굳이 사업 안 하고 그냥 꾸준하게 잔잔바위로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난 좋다라고 보거든. 그니까. 근데 이제 이 연봉을 굉장히 잘 받는 이 고연봉의 인플로이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클래스인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쁘지가 않거든. 아, 사실 난 이걸 음, 되게 고민했어. 내 사업을 해야 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임금으로 해야 될지. 왜냐면 고임금자들은 로우 리스크인데,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도 괜찮고, 임금이 존나게 높아요. 이, 맞아. 어, 이 트랙을 한번 타느냐에 안 타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나는 굉장히 에스피레이셔널한 것 같긴 해. 왜냐면 내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고연봉과 로우 음, 리스크를 모두 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알짜 음. 같긴 해. 맞아, 맞아, 정상적으로 맞아.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한국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 한국을 돌아가면 아직 한국은 그런 그 중간에 이렇게 고액연봉자층이 되게 좁아. 그리고 뭐 맞아. 텍스도 하고 이게 연봉을 받는다 한들 한국이 그 물가라든지 이런 면에 봤을 때 리빙 스타일이 그냥 내가 그 예전에 한국에서 살던 것과 큰 차이가 안 느껴질 거라는 그 약간의 확신 같은 게 좀 있어.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로 많이 받는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했을 때 정말로 많이 받는 싱가포르에서 그냥 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낫지 않는 인생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것 때문에 한국보다는 싱가포르를 난 좀 더 선호하고 있어, 지금. 음. 약간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용님이 질문은 아닌데 한국에서 대기업에 소속되면 간지 명예 이외에도 실질적 혜택이 많은 이분이 요새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음. 엔지니어 하다가 한국 대기업 들어가서 지금 대기업 뽕을 받고 계신 분이라서 아, 맞아. 되게 그 좋아해. 복지가 크긴 커. 복지가 되게 좋긴 해. 맞아. 그 복지 때문에 행복해, 요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사실 그거는 가족이 생기면은 좀 와닿는 부분인데 나는 아직 싱글이잖아? 그래서 그 복지 중에서 단 1%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한국으로 들어간다 한들. 음,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혼해서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내가 그런 복지들을 누릴 가능성이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야. 음. 준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액수와 금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연봉 3천 정도는 메꿔줄 수 있기는 하대. 근데 야. 어, 그리고 세금 떼면 집안 제보. 아무튼 이게 있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준영은 로우리스크의 고연봉이 지속 하냐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는, 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해보면, 돈을 적게 받는 직장인이다가, 돈을 많게 받는 직장인을 한번 찍어보면, 그때 고민하면은 또 다른 거인 것 같기는 음, 해. 그러니까 그거는 막 내가 돈을 적게 받는 직장인인데 뭐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 둘 중에 뭐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바로 사업을 할 것이냐 뭐 그럴 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음, 음,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은 꼭 한번 찍어보면 좋은 라이프 스타일 맞아. 패스긴 해. 그리고 응. 나는
이게 한국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직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일하면은 내가 이 정도 선이면 됐어라고 하고 더 이상 승진의 욕심을 안 내면은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가능하더라고. 지금 내 상황만 봐도 내 매니저들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한테 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이게 외국에서 일하니까는 나이와 그 직급의 연관관계가 되게 많이 낮아져. 그러니까 그냥 난 이 정도에서 딱 멈출 거야라고 하면은 딱 그냥 지금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랩에서 썸 탔던 애도 나이가 어린 어, 매니저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걔 되게 어리지. 걔 나보다 먼저 매니저 나갔을걸? 걔 아마, 걔 아마 승진했을 거야, 또. 굉장하네. 굉장하네. 게다가 잘생겼잖아. 아, 맞아. 잘생겼어, 걔. 잘생기고 몸도 아니, 좀 쪘다 그랬지? 살이 좀 빠졌어, 요새. 근데 아, 다시 아무튼. 빠졌어? 아, 또 쪘어?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 질문 있으신 맞아.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른 그 위에 주셨던 질문들을 좀 보면 그랩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스티브님 구글 가기 전에 뭔가 커리어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 저거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 적 없으셨어요? 혹시 드셨다면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곧 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나요? 그 길이라는 게 인더스트리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내 업종을 물어보는 건가? 좀 궁금하긴 하는데, 업종을 물어보는 거면은, 나는 내 직업을 물어보는 거면은, 나는 엔지니어가 딱 맞아. 운이 좋게, 음,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여러 사람들 만나서 막 술자리 가서 영업해야 되고, 막 사석에 가가지고 내 PR 해야 되고, 난 이런 거는 귀찮거든. 그러니까는,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나한테 되게 맞아. 그래서 엔지니어라는 직업에서 다른 길을 가야지 않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안 해봤고 인더스트리를 뭘로 바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예전부터 고민 많이 했었거든. 첫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솔루션 쪽도 해보고 서비스 쪽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서비스 쪽이 B2C가 훨씬 더 재밌었어. B2B보단 B2C가 훨씬 더 재밌었어.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지금도 나한테 물어보는데 혹시 큰 회사들 중에서 구글은 생각해 본 적 없냐 그러는데 나는 구글은 딱 단칼에 잘라. 싫다고. 왜냐면은 구글은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B2C의 고객 그 접촉도가 되게 낮은 회사예요. 실제 주요 매출은 다 회사 B2B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내가 그런 회사 가서 무슨 재미를 느낄 거야? B2B 서비스는. 나는 B2C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인더스트리가 지금은 카 이어링 회사인데 다른 인더스트리는 생각 안 해봤느냐라고 들어보면은 운이 좋게 그랩은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땐 트랜스포트만 했었으니까는 그 굳이 트랜스포트만 할 거면 이제 여기서 좀 커리어 썼다가 다른 데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가 점점 이 서비스 익스팬드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커머스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푸드 딜리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를 그냥 그랩 안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파이낸스까지. 그러니까는 이 회사 안에서 그냥 로테이션만 돌아도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인더스트리를 다 경험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굳이 다른 회사 안 가고 어차피 싱가포르 안에서 그랩보다 처우가 더 좋은 회사가 되게 드물거든. 내가 이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는 사실 그랩이 로컬 컴퍼니 중에서는 싱가포르 안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가까운 상황이야. 그래서 옆으로 간다 한들 뭐 월급 1,000불 정도 차이는 나겠지.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레퓨테이션을 다시 쌓고 그럴 건 없고 내가 가고 싶은 인더스트리가 이미 회사 안에서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직도 그랩이 아닌 다른 회사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내가 해고되지 않는. 오, 오, 힘든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 많이 시키는데. 쉽지 않지. 그래도. 아, 매니저 됐잖아? 이제 팀원들한테 시키지. 내가 일 안 하고. 팀원들이 내신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봅시다. 음,
근데 우버는 지금 약간 망테크 느낌인데 그랩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아, 우버하고 그랩하고 비즈니스 방식이 완전 달라서 난 사실 크게 우버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우버의 여전히 주요 산업은 카헤어링이고 거기에 우버 이츠가 끼어 있는 거잖아.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두 개고 거기에 뭐 파이낸스가 들어올랴 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우버 카드가 있잖아. 우버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있긴 한데 이미 그랩은 그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익스팬드를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뱅크 라이센스도 그 신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 우버하고 그랩은 이제 이미 사업의 그 BM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굳이 트랜스포트가 여전히 큰 브랜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약간 좀 우버와 결이 다른 비즈니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난 보거든. 물론 주요 그럼, 매출은 트랜스포트에서 아직 나오긴 하지만. 그치. 나 우버 딜리버리도 되게 많이 쓰고 요새 푸드는 이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리고 트랜스포트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음, 그랩페이 짜증나. 왜?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아서 짜증나. 아, 안타깝지. 그건 나도 좀 그렇. 음. 그럼 넥스트 퀘스천. 우리나라도 그렇고 타 몇몇 나라에서도 택시 본업하시는 분들이랑 우버 타다 등 마찰이 있고 우버 라이센스를 취소한다는 나라도 있던데 동남아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나라에서 벌금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 내가 헐, 알기로는, 어, 어, 그, 왜냐면은 독과점 상태잖아. 우버가 철수한 이후로 독과점 상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는 비엔남하고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폴 하고 이렇게 네 개 나라에서 벌금을 먹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꾸준히 벌금을 계속 때리는 나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근데 꾸준히. 어, 꾸준히 계속 막 잊었다 싶으면 또 벌금을 때리더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압박이 들어오는 나라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하는 정책이 이제 싱가포르이 먼저 택시 라이센스를 열어줬잖아. 그 우버 음, 그랩을 대상으로. 그걸 하면서 조건부가 뭐였냐면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베네핏 프로그램을 잘 해라라는 거였었어. 그래가지고 그 나도 패신저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할 땐 몰랐는데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니까는 드라이버들한테 하는 베네핏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 뭐 주유 요금 지원도 있고 그 의료 보험까지는 아닌데 의료 혜택이 좀 주는 게 있어. 그리고 뭐 렌탈 차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렌탈 피 론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따지고 있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뭐 렌탈 피 같은 거 못 내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도 또 하고 있어 따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회사 내에서 드라이버들에 대한 그 정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정부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좀 있거든? 정부에서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택시 회사들이 하던 베네핏 프로그램들도 너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라라는 그런 일환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크게 그 하진 않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의 정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게 좀 유연하게 해서 하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어. 음, 뷰티풀 님이 미디엄 계정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음, 나중에 여기다 타이핑 해줄 수 있어? 지금 타이핑했어. 그 음, 미디엄에 지금 내 아이디 그대로 들어오면 돼. 음, 나 안토니 탄이라고 그랩의 파운더가 음, 안토니 탄이잖아. 난 이렇게 그분의 AT라고 불러, 우리는. AT 그분의 쇼맨십이 또 내가 대단하다 들었거든. 굉장해. 아, 어,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하고,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하는지 다 알겠어. 그리고 사실 이건 그 인베스터들한테는 좀 유명한, 알려진 상황인데, 내가 알기로는 앤토니의 그 실제 그랩 택시의 지분이 되게 낮아. 엄청 낮아.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어.
아, 레알? 지분이. 어쩌다가? 근데 앤토니 타니 그 CEO로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처리하겠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인베스터들 사이에서도 앤토니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나. 그리고 직원들도 앤토니는 되게 잘 믿어. 앤토니 가라사 오, 다 믿어. 되게 앤토니에 대한 그 신뢰도가 되게 높아. 회사 안에서도. 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1%밖에 지분이 안 돼? 너무 희석이 많이 돼서 그런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도 많이 받고 이제 그 지분을 직원들한테 좀 한계도 좀 있다고 들었어. 어, 아, 난 그, 그분이 했던 어, 뭐. 얘기해. 그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따로 하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잖아. 어, 어, 어. 근데 거기서 막, 뭐지? 장애가 있으신 엔지니어인가? 아, 장애가 있으신 엔지니어가 아니라 드라이버 분이 이거를 어, 이렇게 그거를 하면서 이분이 원래 그랩 드라이버가 안 됐으면 일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랩 드라이버가 됐다고 하는 음. 그런 되게 하트 워밍한 이런 걸 소개하면서 스테이지에서, 잠시만요. 이거 알지? 우는 거, 그거를, 아, 그거 시전을 하셨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 아, 잠시만요. 근데 나도 사실 그거는 나는 사실 돌아다니면서 몇 번 봤어. 그 드라이버들을. 그러니까는 그 휠체어 전기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그랩푸드 드라이버들 좀 봤거든. 근데, 음, 야, 사람들 진짜 그랩 아니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긴 해. 감이 안 잡혀. 그 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택시 기사는 못해? 택시기사는 장애인, 그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 자체 하체가 못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드라이빙을 하려면 장애인용 차로 이게 개조를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모든 게 다 비싸잖아. 차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는 음, 아마 그 사람들의 그걸로는 아마 커버가 안 됐을 거야. 그, 보바모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앤토니님 애가 싱글이시냐에 둘이에요. 되게 관심이 많아. 애가 둘이야, 싱글이야? 애가 둘. 아, 애가 애가 둘. 둘이라고. 결혼해서 애가 둘. 부인이 되게 약간 미인이야. 높은 사람 아니야, 거기서 또? 맞아. 그랩 안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앤토니는 말레이시아 안에서 거의 돈으로 치면은 로얄 계층에 가까운 사람이니까는 이미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 같더라고. 음, 그리고, 혹시 나중에 석사나 더 공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왜죠? 뭡니까? 석사를, 음, 그게 석사라는 것 분야 자체가 되게 나한테는 안 좋아. 왜냐면은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석사라는 과정보다는 그냥 커리어를 빨리 쌓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그래서 석사를 들어가는 구조부터 나 스스로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돼. 석사 학위가 있다 음, 한들 내가 뭐 MBA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쪽 이제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지 않는 이상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석사 생각 없어. 음, 어, 여기서 마스터 가면은 인디언 커리어 패스네? 그러네. 정확한, 정확한데? IIT로 인도, 갔다? 석사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매니지먼트 코스 단 다음에 다 이렇게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잖아, 되게 많이. 그치.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 대다수가 따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왜냐면은 실리콘밸리의 그 처우가 정말 넘사벽으로 좋거든. 싱가포르보다? 싱가포르보다 그러니까 캐시는 똑같아. 캐시는 싱가포르하고 똑같거든. 근데 그 스톡 옵션에 대한 부여되는 그 가치가 그 사람들은 한 해 연봉만큼을 받아. 근데 스톡 옵션도 그 사람들 40% 정도를 떼거든? 세금은? 40%는 떼도 연봉의 절반을 받는 거잖아, 매년. 그러니까 그걸 어,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이
캐시는 싱가포르하고 똑같은데 그 스톡 옵션에서 주는 베네핏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는 대다수가 결국에는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근데 뭐 지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엔지니어가 한 명 있어. 그 되게 이게 진짜 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걔는 내가 걔한테 야, 너 왜 실리콘밸리 안 가? 너 능력이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싱가포르 PR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에 대한 부여가 없는 이상은 거의 다 넘어가. 그 PR에는 어느 나라예요? 이 말레이시아에 어, like Chinese Malay 아니면 Malay Malay? 차이니즈 말레이 되게 똑똑해. 어, 내가 걔 똑똑해가지고 걔랑이라고 싶어가지고 걔 팀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걔가 딴 팀 가더라고. 어, 걔는 피하려고 안 가는구나. 아, 근데 사실 세금 혜택 고려하고, 그리고 세이프티, 그리고 음, 뭐 인종차별, 이렇게 기타 등등 고려하면 싱가포르이 진짜 나쁘지 않은 옵션이잖아. 나는 굳이 스톡옵션으로 재미를 많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시안이면은 싱가포르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맞아, 그 음, 인종차별 때문에 차별 유럽 여행하면서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웨스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생각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 음. 나는 살고 싶은 생각 없어져. 싱가포르이 훨씬 나아. 아, 난 싱가포르라고 있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잖아. 국가에서나 나라에서나, 회사에서나. 그치. 여기선 인종차별에 인자도 찾아볼 수 없지. 감히 누가 날 차별해. 그치? 그거면 바로 회사에서 여론에서 바로 자르라고 바로 압박 들어와서 회사에서 바로 자르잖아. 왜, 그러니까. 얼마 직급 높이냐에 상관없이. 그니까. 음, 또 다른 질문들로 가면, 아, 준용님이 실리콘밸리에서는 500, 600만 달러 받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리얼, 레알, 참, 트루, 실화. 500, 600만 달러면 한 한국 돈으로 7억? 8억 그 하네? 정도 받는 사람은 7억? 정말 코어 엔지니어야, 사실. 그 정도 받는 사람 정말 코어 엔지니어고, 많이 받는 사람이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야. 일반적으로는. 음, 한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 4억? 합치면은. 4억, 5억. 4억 정도. 거기에 40%가 텍스로 나가는 거지. 기도가 넣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 데이터 쓰고 있어? 알았어. 닥칠에 데이터 쓰고 있대. 나 방송하라고 데이터 쓰고 있는데 어디를 왔더니 알았어. 근데 집값이 비싸죠. 근데 한 5억, 1년에 5억 벌면 나쁘지 음. 않겠다. 그치, 그 정도면은 뭐, 1년, 실리콘밸리에서도 음. 1년에 5억 벌면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 할 수 있겠다. 싱가포르에서는 너도 일해야지 그 정도 번다. 너도 일해야 돼. 싱가포르에서는. 그리고 또 영어 이야기 하셨었는데, 직장인 기준 준용이 저건 탑 티어 제일 잘 받는 케이스고, 300K 정도고, 40% 세금 내는 게 괜찮은 정도 케이스. 그리고 계산을 해보자. 300K를 받아서 40% 세금을 내. 그러면은 음, 한 180K를 받겠지? 그러면 한 2억 180K. 정도, 2억인 캐시로 떨어지겠네?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하우스 쉐어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플랫쉐어 말고 그냥 하우스 렌트로 보자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구역. 나는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2,500달러 정도 내야 된다고 들었거든. 그러면은 1년으로 잡으면은 30K 정도 되나? 30K 정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15K, 150K가 이제 실제로 그거 가지고 뭐 가족 보험, 그리고 개인 차 유지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하고 나면은 아마 저축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100K에서 100K 좀 안 되는 거? 100K 내외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한 1억 정도 매년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음, 4인 가족이 음. 집세 내고 살면 1년에 5만 불 정도가 렌트. 웃음. 아마 저거는 아마 그 마운틴 뷰 안에서도 그 산호세 이런 쪽 안에서도 되게 학군 좋은 데일 거야. 그러니까 음, 어쨌든 뭐 1억 정도 저금을 하는 거네. 그럼 싱가포르 케이스를 보자. 음. 뭐 엔지니어 그랩 뭐 이런 데 잘 받으면은 한 2억 정도 받겠지. 200K 정도 받겠지?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받아. 아, 그래? 그 정도 받으려면은 시니어 리드급은 가야 돼. 어, 음. 그러면 보통 150K 정도 받아. 150K? 시니어 150, 엔지니어만 150K 정도. 톡 제외하고 캐시만으로 받는 게 150K 정도 되고, 아, 이제 여기에도 거기에, 유리천장이 있어. 여기는 캡이 있었네. 몰랐네. 있어. 그랩도 있어, 그게. 음,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집세, 뭐 투베드룸이 2,500에서 3,000 안 되잖아. 2,500에서 2,800짜리 뭐 좀 부키티마 이런데, 동부 쪽 그런 쪽이나 아니면 타나메나 이런 쪽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나오니까는 1년에 30K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120K 가지고 이제 개인의,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120K에서 우리는 세금, 싱가포르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이지. 세금이 없지. 세금이 아마 그 정도가 나가면은, 세금이 100, 많아봐야 한 20K? 12K 정도 할까? 12K. 12K 정도? 2억 받기 전까지 10% 미만이야. 아, 그러면 세금이 10%밖에 안 되는 거네. 미국의 40%에 10%안 됐고 비해서. 아마 150K면은 내 기억에 내가 그 정도 세금을 작년에 냈는데 12K인가 냈어. 아, 그러면 세금으로 많이 절약을 하고,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혜택은 인종차별 없고, 나 영어 못해도 남들도 영어 못하니까 괜찮고, 그리고 주변 음, 국가 여행을 할 때 여행 가격이 싸고, 그래서 맨날 5성급으로 어, 가도 20만 엄청 원밖에 안 싸지. 내. 어, 맞아. 20만 원 가지고는 미국에선 모텔밖에 못 가지. 그치. 또 그런 음, 베네핏이 있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싱가포르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좀, 여기 사람들 캐릭터 바이 캐릭터인데 답답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한 3년을 못 버티더라고. 맞아, 답답하다고. 맞아. 음, 음. 여기 베네핏 진짜 큰 거 하나 있잖아. 뭐, 메이드가 싸다. 그거지. 그거 완전 좋지. 그, 미국에선 근데 이렇게 할 메이드 수 요새 없지. 올라가지고 80K 정도, 800불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 요새. 메이드 한 명 한, 800불. 집에서 거주하면서 나의 집안일을 모두 해주는 분이 한 달에 800불. 한국 800불. 돈으로 한 70만 원. 70만 원. 그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애 음. 학교까지 싱가포르에 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메이드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지. 그치. 그리고 PR이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애 학교 등하교도 메이드한테 시킨다 그러더라고. 본인은 집 출근하고, 출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였던 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대부분은 남자가 일을 하지만 대부분, H1B의 비자 그 제약이 가족 중에서 딱 한 명만 일할 수 있어. 비자 소유자만. 디펜던트. 음, 근데 싱가포르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파트너가 일을 구하기가 좀 약간 쉬운 편이고, 비자만 있으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둘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보통은 그게 음, 일반적이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야. 한 사람당 주는 그 급여의 금액이 크니까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금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간에 오면은 영어만 어느 정도 숙달되면 바로 일을 하라고 난 얘기를 해. 음, 그치.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영어 이야기 하셨는데 직장인 기준 비영어권에서 영어 실력의 평균이 궁금해요. 겁나 못하지. 뭘 이거를. 아, 못해도 상관없던데 다들 그냥 옆에서 듣고 있으면 쟤 한국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센트 있잖아. 그냥 들려, 그냥. 그리고 막, 뭐지?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들은 되게 문장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의사소통은 그냥 딱 주동사, 딱 그걸로. 그래서 나 뭐 하고 싶어.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확인해 볼게, 렛미챗. 뭐 이렇게 있잖아. 세 단어에서 네 단어 안에서 모든 업무용은 테크 엔지니어들은 그 네 단어, 다섯 개 단어 안에서 모든 대화가 가능해. 음,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세일즈라든지 이런 쪽이면 당연히 플루언트 수준으로 해야지. 근데 엔지니어 수준이면은 사실 다섯 단어 안에서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인터뷰를 봐서 나한테 오퍼가 나왔을 정도면 걱정하지 않고 와도 맞아. 되고, 사실 영어 걱정을 해서 뭐 지원도 안 한다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보다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 나 그것 때문에 처음에 넘어왔을 때 레퍼를 되게 많이 줬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안 하는 거야. 나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상담이 와서 상담을 해줬는데 그 다음 액션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레주메 들고 오면 상담해주겠다고. 영문 레주메 준비해 오면 상담해주겠다고 난 그래. 그래서 그다음 음, 너무 그게 노이즈가 너무 많아. 그게 아니 저 사람한테 뭐 설명해 주려고 내가 1시간을 넘게 썼는데 그 다음 액션이 없어. 지원했냐? 아직 영어가 안 돼서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도 막 뭐 PNG 어때요? 막 어떻게 인터뷰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원도 안 하고 그거를 물어보면은 음, 적어도 인터뷰 단계는 가야 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지, 그지. 인터뷰도 가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션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액션을 하지 않고 음, 고민만 하면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맞아. 그리고 그냥, 내가 아무리 음, 조언을 해준다 한들 인터뷰 단계도 못 가면 그게 다 허사야. 맞아. 사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고민 상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이후부터서 웬만하면은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대답을 안 해줘, 웬만하면은. 진짜 레즈메 들고 오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니면은 질문이 되게 클리어하든가 제가 인터뷰를 음, 붙었는데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라고 하던가. 음, 그러니까 뭔가 좀 액션으로 음, 넘어갈 수 있는 고민을 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최근에 되게 인상 깊었었던 분 한 분이 있는데, 신입이었는데, 왜 한국에서 커리어를 아예 쌓지 않았어. 엔지니어인데 학원, 그 기술 개발자 학원 출신이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 구하려고 이제 잡을 못 구해서, 싱가포르에 와서 잡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싱가포르로 넘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음, 링크드로 막 회사를 알아보면서 지원하고 있다가, 어, 들리지? 끊긴 줄 알았어. 조금 끊겼어. 그래서 조금 끊겼어. 와가지고, 아, 잠깐 끊겼어? 그래서 아무것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그랩은 주니어는 약간 NUS 같은 로컬 대학교에서 컬리지 나온 사람들 위주로 뽑거든. 아니면 로컬 사람들 위주나. 그래서 그랩은 안 되는데 내가 그 회사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 붙었어. 두 개인가? 어, 붙어가지고 비자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사태가 나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거든? 대신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리모트로. 한국 오피스 직원으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 완료되면은 넘어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짜로 오는 사람들은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는데 액션 없이 그냥 막 물어보다가 영어가 좀 안 돼요라고 영어가 때문에 좀 고민 중이에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나 커트해버려. 음,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음, 그리고 일본 대학원 나오면 싱가포르에서 취직하기 어떤가요? 이게 되게 제너릭하게 말하기 되게 애매한데, 근데 대박. 안녕, 빈. 하이, 빈. 음, 어, 제너릭하기 되게 어려운데, 적어도 일본 사람들의 캐릭터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에서 공부하고 잘한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셋 다 잘한다. 하이. 그러면, 비웃었어, 지금. 아니, 아니. 그러면 되게 쉽다. 맞아. 오퍼튜니티가 왜냐면은, 많다.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외국으로 나오려는 그런 습성이 좀 없어서, 일본어가 되는 그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쪽 사람들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었어. 이 싱가포르 안에서. 그래서 일본어를 가지고 또 여기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몇 개의 특수한 업종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 나도. 잠깐, 우리 이제 13초 남았어. 우리 이제 2시간 했어. 스티브님 두 시간이나 했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나도.